안녕하세요. 우현 강사입니다. 오늘은 정기 토익 그래마 문법 수동태 편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수동태 편은요, 정기 토익 시험에 평균적으로 두 문항 정도가 정기 토익에 고정으로 출제가 됩니다. 문제는 난이도를 조정하면 첫 번째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가 하나 나오고 두 번째가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 교재의 진행 방향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잡는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라는 것은 능동태와 수동태로 나누는데요. 능동태는 행동을 직접 하는 것을 말하고 수동태는 동작이 당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가 수동을 당하는 걸 말하죠. 그럼 토익에서 원하는 형태가 뭐냐면 주어 뒤에 빈자리에 동사를 쓸 건데 동사를 물어볼 건데 이 동사를 묻는데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단순지, 복순지를 물어보는 요 수일치 문제를 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하게 되는 태인데요. 요 태를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넣어보십시오 라고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태와에서 수동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먼저 점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태 형태의 문장과 수동태 문장을 갖다가 예문 하나 올렸는데요. 첫 번째 항목 문장을 보시면은 존 윌리엄스가 건물을 built 했습니다. built란 말이 여기 동사로 나왔죠. 그런데 존이 뭐였죠? 건물을 자기가 지은 거예요. 이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존이 자기가 직접 목적한테 자기가 행동을 가한 거니까 이걸 갖다가 능동태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건물이 주어로 왔어요. 건물은 어떻게 되죠? 자기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해서 자기가 건물이 지어지는 거죠. 자기가 당하는 거로서. 그래서 건물이 지어졌어요. 누가요? 윌리엄스 씨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토익이 원하는 것은 요 수동태 요 자리에 수동태 동사를 쓰는 유형을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형태가 토익에 내는 출제 유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능동권의 동사를 써야 되는지 수동권의 동사를 써야 되는지를 결정을 짓는 것이 바로 토익에서 원하는 유형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따로 예문을 하나 만들어서 수동권을 만들어지는 걸 몇 가지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원하는 형태를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예외적인 것도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먼저 따로 화면을 하나 띄워 볼게요. 자, 빈 화면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가 영어로 문장을 하나 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볼 수 있게끔요. 우리가 다 아는 단어 하나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랑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냐면 유명한 K-pop 스타인 BTS를 우리는 대부분 다 좋아하죠. 그죠? We love the BTS라고 썼습니다. 우리는 BTS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 love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여 있겠죠. 그죠? 사랑한다 되었을 거고 BTS를 갖다가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얼롤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목적을 하고 말해야 되겠죠. 얘는 주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는 유형의 문제를 보시면 우리가 BTS를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능동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BTS가 주어로 나서버렸어요. 주어로 나서게 됐어요. 나서면 자, BTS는 어떻게 되죠? BTS는 쉽게 말해서 이래 되는 거죠. 좋아한다. 우리는 전부 다 BTS를 좋아한다는데 BTS는 뭐죠? 한국말로 쓰자면 이런 거죠. 좋아보다도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자, 사랑받는다라고 써야 돼. 그죠? 사랑받는다. BTS는 사랑받는다 말이죠. 그죠? 누구한테서? 우리한테서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어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그 영어 표현법이 바로 수동형인데, 수동형의 동사 모양은 be 플러스 PP형을 말하는 겁니다. 요게 수동 형태의 모양이에요. 동사 모양 형태입니다. 그래서 요 형태 모양을 갖다가 만들어라 이거예요. 여기 수동 형태거든요. 그럼 BTS는 사랑받는다고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자 만들어 볼게요. 자, B가 동사 왔으니까 BTS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가 돼야 되겠죠. 그죠? BTS 3인 단수니까 is 될 겁니다. 그죠? 비동사 왔죠? 자, PP, love를 PP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loved가 됩니다. 자, P 플러스 PP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됐죠?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사랑을 하냐면 누가 사랑해주냐? 우리가 사랑해 줬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사랑을 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그러면 우리한테서 우리에 의해서 사랑을 받는 거죠. 위에 3단변을 하면 위, 아우, 아스니까 아스를 써서 우리에 의해서 요 전치사를 딱 붙여가지고 뭐뭐에 의해서라고 되죠. 자, 우리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대로 동사 모양을 한번 적어볼게요. 옆에다가요. 똑같이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보시죠. 보시면 이렇게 되죠. 비동사 뒤에 love들을 갖다가 pp로 그대로 쓰면 그 다음 누가 보이나요? 뒤에 by라고 전치사가 하나 딱 등장하죠. 그럼 첫 번째 항목을 한번 보세요. p 플러스 pp형 뒤에 전치사라고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자, BTS는 우리들한테서 사랑을 받아요. 그럼 BTS는 사랑을 받는데 굳이 이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우리한테서 사랑받는다 이런 말이 없어도 BTS는 사랑받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대부분 사랑하니까. 굳이 우리 말고 전 세계 사람 다 사랑하는 거니까. BTS는 사랑받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도 표시할 수 있겠죠. 똑같이 is 뒤에다가 loved 해놔놓고 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뒤에 여기 없어졌으니까 그냥 빈칸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여도 된단 말입니다. BTS 뒤에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요걸 갖다가 다시 이제 적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P 플러스 PP형 뒤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빈칸이 되겠죠. 빈칸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PP 대 빈칸 모양이 왔죠? 자, 그럼 또다시 뭐가 되냐면 이 빈칸이 있다는 것은 요 자리에 생략해서 아무것도 안 들어도 된단 말은 품사 중에서 생략할 수 있는 품사가 누구냐면 바로 부사거든요.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보면 P 플러스 PP형 뒤에 뭐죠? 부사도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총 세 가지가 만들어졌죠. 첫 번째는 P 플러스 PP형 뒤에 전치사 붙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P 플러스 PP형 뒤에 빈칸 오는 게 하나 만들어지고 P 플러스 PP 뒤에 부사가 들어오는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죠. 자, 그렇다면 지금 화면상 보고 계시는 요 부분들이 바로 수동태의 모양이라는 거죠. 요 모양이 수동태 모양이라는 겁니다. 요걸 갖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에 완벽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보시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수동태의 기본 형태라 해가지고 모양 보시면 뭐랬죠? P 플러스 PP형 뒤에 전인사나 부사나 빈칸함도 모양이 딱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위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것은 있잖아요. 요 부분은 요거는 능동태입니다. 요거는 능동태 보시고 여기 바로 수동태 모양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양태가. 그렇다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수동태를 공부하실 때 뭘 기억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P 플러스 PP형 되는 전치사나 부사나 빈칸은 자연스럽게 전부 빈칸 이렇게 P 플러스 PP형 되는 전치사나 부사나 빈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암기하고 계셔야 되는 거라. 제가 이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이야기가 뭐였죠? 동사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를 빈칸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사 모양 쓰세요 하고 시험 문제를 낸단 말입니다. 그때 P 플러스 PP를 쓸 건지 P 플러스 ING를 쓸 것인지 그냥 동사를 쓸 것인지를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수동태 문제 스타일입니다. 유형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몇 퍼센트냐면 실제 전기 토익 치러 가서도요. 풀 수 있는 비율이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90% 이상이 정답으로 잡힙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그럼 얼마나 기법이 쉬운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되는데, 그죠? 동사만 제대로 확인하고 나면 동사 다음에 대한 이야기니까 금방 잡을 수 있겠죠. 유형야벌트 방법이니까. 그래서 P 플러스 PP형 뒤에 전치사나 부사나 빈칸에 온다는 요 공식만 철두철미하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뭔데요? 요게 바로 예외란 겁니다. 요것이 바로 중급 과정. 토익에서 중급 과정에서 주로 다루게 되는 토익의 예외 과정, 플러스만 10% 과정. 요걸 10%를 정복하고 나면 우리는 800고지를 바라보거나 700고지 이상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요 공식만 암기하셔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여러분에게 약간 예외적인 거 하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보이시죠? 자동사는 뭐랬죠? 수동태가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사는 뭔가요? 절대 요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겠죠. 요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P 플러스 PP형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기 단어 보이시죠? 요런 기본 중에 기본 단어입니다.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뜻을 한번 볼까요? 라이저는 오르다. consist는 구성되다. rest 지속하다. occur 발생하다. work는 일하다죠. arrive는 도착하다 말이죠. participate는 참석하다고요. specialize는 전문으로 하다. 뭐뭐를 전문으로 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단어들이 능동꼴로 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사는 수동태 P 플러스 PP형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능동 형태로만 사용하셔야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P 플러스 PP형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여러분에게 토익에서 수동태는 기본형에서 기본적인 거 문제 하나, 약간의 난이도를 주는 한 문제 하나 뽑는다 그랬죠. 보통 평균 2문제인데 아래쪽에 제가 예문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딴 거 안 합니다. 딱 요 모양만 합니다. 요 P 플러스 PP, 요마가 답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종이는 내려가 문제 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he 뒤에 동사가 들어올 자리 맞죠? 그러면 was 단수 맞고요. checked는 과거 동사예요.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맞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단수 복수로서 둘 다 가능하니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P 플러스 PP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P 플러스 PP형 뒤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오거나 부사가 오거나 빈칸이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여러분 칼로 뒤에 보세요. The guest list입니다. 명사죠. 그죠? 명사가 있으면 P 플러스 PP형을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은 바로 요 체크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He checked the guest list 해가지고 그는 guest list 초대 손님 guest list 손님을 갖다가 체크했다 이런 말 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문제 빈자리 동사가 들어갈 자리 맞죠? was 과거면에서 단수 맞죠? paid 단수 맞죠? 그죠? 그런데 뒤편에 뭐인지 보십시오. 뒤편에 보니까 보너스라고 명사가 딱 보여요. 그죠? 명사가 보입니다. 그래서 빈자리에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명사 쓰면 다시 보면 P 플러스 PP형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paid가 되는 거죠. 지금 제가 해석을 했나요? 해석 안 했죠? 그죠? 문장에서 뭐 했습니까? 빈자리가 동사 자리라는 거. 두 번째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맞추고 난 다음에 바로 P 플러스 PP형이 가능한가 안 한가를 하러 갔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한번 보세요.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빈자리가 동사 자리 맞아요. 주어가 the investigation이라고 단수 맞죠? 단수 명사예요. 그러면 과거형도 되고 was도 둘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수 복수는 다 맞아요. 그 다음 단계 칼로 뒤에 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I라고 하는 전치사가 보이죠.
그럼 여러분 전인사가 떴다는 것은 바로 위에서 봤던 거 수동 형태 P 플러스 PP형을 찾아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따르는 전치사 모양을 가지고 답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P 플러스 PP형이 정답이 된 거예요. investigation이 주어고 뒤에 by를 보고서 P 플러스 PP형 was conducted by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해석 하나도 풉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아주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모든 문제를 공략할 수가 있어요. 천천히 읽고 해석하면서 그렇게 토익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토익 문제는 75분 동안에 100문제를 풀어야 돼요. RC 문제는. 그렇거든요. 그럼 100문제를 푸는데 75분밖에 안 주니까 시간 얼마나 짧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작게 주는 거잖아요.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자, 다시 앞에 주어가 보입니다. 레주메라고 단수 명사가 왔네요. 자, 그 다음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within 보이네요. 전치사 왔네요. 그럼 배운 대로 P보다 PP 가야 되겠죠, 그죠? should submit, should be PP. 요 P보다 PP 보이죠, 그죠? 여기 답이라는 겁니다. should be permitted. 요 PP 대 전인사 within이 다 붙어서 보는 거죠. 뒤에 거 보고 맞추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수동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신 요게 가장 기본적으로 수동태 문제를 푸는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약간의 간략하게 예문 4개를 뽑아서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고 실제 문제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하듯이 배운 대로 단수 복수를 제일 먼저 맞추시고요. 알겠죠? 수일치를 제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를 갖다가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수동태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 부분을 자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써먹으십시오. 요 공식요 상자 안에 있는 요 부분 있죠. P 플러스 PP형 뒤에 전치사나 부사하고 난 요 공식을 갖다가 정리해서 꼭 활용해서 시험장에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동태에서는 이제 조금 예외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방금 전에 P 플러스 PP 뒤에 전치사나 부사나 빈칸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요. 조금씩 변하는 거라. 전인사를 좀 변하는 걸 내낸다고. 그러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거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는 거죠. 보십시오. 나왔죠? 이제 다른 전치사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 플러스 PPD에 다른 전인사를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 이런 전인사, 지금 with가 붙은 게 있고, 전인사 in 붙은 게 있고, 그죠? 그 다음에 into 붙은 것도 보이죠? 이렇게 해서 전인사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겁니다. 붙어가는 게. 그럼 이걸 어쩌면 좋겠냐 물으면 여러분은 방법은 암기입니다. 한 수고처럼 덩어리로 외우는 거죠. be covered with 이런 식으로요. be crowded with, be equipped with, 또는 be pleased with, be provided with, be filled with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그죠? 붙여가지고 덩어리로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be involved in, 그 다음에 be divided into, 나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수거처럼 암기해 주시면 토익 공부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토익 공부를 할 때 영어를 어떻게 하냐면 토익 공부는, 영어 공부는 솔직히 암기 공부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기본 틀만 딱 잡아놓고 그 다음부터 가장 많이 외우신 분, 단어 많이 외운 사람, 수구 많이 외운 사람,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기출 유형을 많이 외운 사람이 결국에 나중에 문제도 빨리 풀고 점수도 빨리 만들어내죠. 그래서 본인이 암기에 대해서 정말로 머리를 굳히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암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암기밖에 없습니다. 암기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암기를 잘 안 했다면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해보고요. 두 번 해서 세 번 안 되는 겁니다. 세 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외울 때도 어떤 친구는 한 번 들으면 다 외운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도 열심히 여러 번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내일 당장 외운 것의 절반이 머릿속에 지워지더라도 괜찮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에 문제 한번 보고 나서 정리를 해볼게요. 밑에 보십시오. 문제 보시면 동사가 provided라고 다 나왔죠. 그죠? 그래갖고 뒤에 전치사를 뭐 쓸래요? 하고 요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to를 쓸래요? with 쓸래요? 물어봤으니까 결국에 뭡니까? 요 provid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하나 보이시죠? 좀 be provide with 해가지고 제공받다 하는 거 보이죠? 요거죠. 그래서 뒷자리에 새로운 직원은 핸드북을 제공받아요 해가지고 답이 나온 거죠. 그죠? 답을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바로 with가 정답이 되겠죠. 그죠? 제공받는다. 자, 그 다음 뭡니까?
the book이 보이네요. The book was divided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divided와 같이 갈 수 있는 전인사가 뭐예요? 물었는데 여기 있네, 그죠? 요걸 말하네. be divided into라고 돼 있죠? 요걸 말하는 것 같네, 그죠? 그래서 정답도 바로 into를 써가지고 divided, 나누다 이랬습니다. 그 책은 two section, 두 가지 섹션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거죠. 분시하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 편에서 처음에 강의를 공부할 때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수 복수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요 수동태 요 공식을 이용해서 토익 문제를 푸시면 토익 문제를 푸는데 거의 대부분이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리 베이스만 잘 닦아 놓으면 그 다음 단계를 훨씬 따라가기가 쉽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토익에서 정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는 토익 한번 치보겠다는 마음을 단단히 한번 가져보시고 꾸준히 한번 노력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동태 공식 한 번 더 같이 암기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P 플러스 PP형 뒤에는 누가 온다고요? 전치사, 부사, 빈칸이 들어옵니다. 됐죠? 요 공식만 정확하게 잘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붙은 거니까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수일치, 오늘은 수동태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